네, 토요일 새벽부터 아주 시장이 그냥 난리도 아닌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렇게까지 흔들릴 일인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그만큼 경기 침체 우려, 이 아래 공포에 대한 우려가 엄청 빡세다라는 점을 꽤나 선명하게 느낄 수 있는 상황입니다. 비트코인은 무려 53,000달러대까지 후퇴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렇게까지 빠질 일인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어쨌든 두 개의 이동평균 모두 크게 하회하고 있는 상황이고 추가 하락 가능성까지 염두에 둘 필요가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충분히 좀 빠질 만큼 빠지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지금 단계에서는 예단하긴 어렵지만 그 방향성이 어디로 세팅될진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중요 데이터가 지금 공개가 된 상황이고 연준의 FOMC가 큰 한방을 결정할 것이기 때문에 바닥 또는 바닥 즈음 어딘가 이 정도로는 충분히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번에 이렇게 증시와 비트코인을 크게 흔들게 만든 직접적인 요인은 8월 고용 동향이었습니다. 사실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나쁜 건 아니었거든요. 예상치 수준으로 확인이 됐는데 일부 데이터를 보면은 고용 둔화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초기에는 시장이 별다른 반응을 안 하다가 장이 흘러갈수록 굉장히 직접적으로 악재로서 작용한 모습을 확인해 줬습니다. 신규 취업자 수는 14만 2천 명, 예상치 16만 1000명보다는 낮게 나왔지만 7월에 이 8만 9천 명과 비교했을 때는 훨씬 높은 수치였기 때문에 14만 2천만 놓고 봤을 때는 악재, 하지만 7월과 대비했을 때는 오케이, 이런 상황이어서 발표 직후에는 시장에 그렇게 큰 악재로서의 임팩트는 없었습니다. 특히나 실업률 같은 경우에 무엇보다 실업률 같은 경우가 7월에 4.3% 대비 4.2%로 떨어진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시장은 오히려 안도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도 바라볼 수가 있었는데, 다시 말해서 겉보기에는 그렇게 나쁘지 않은 괜찮은 수치라고 해석할 여지가 있었는데 이후에 여기저기서 B컷 0.5%포인트 금리 인하 가능성, 이게 커지면서 악재로서 꽤나 선명하게 역할을 해줬고 그게 비트코인을 53,000달러대까지 끌어내렸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미국 경제는 결국에는 경착륙을 향하게 될 것인가? 일단 노동시장이 둔화되고 있는 모습이 일부 데이터들을 통해서 확인되고 있고 이게 또 지금 소비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으로 바라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미국에서 소비는 GDP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핵심적인 요인이기 때문에 노동시장이 둔화되고 소비까지 위축된다라면 결국에는 경기 침체, 이런 식의 우려가 지금 커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미국 경제에 대한 연착륙 기대, 물거품으로 만들고 경기 침체로 몰고 갈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지금 방점이 찍히면서 시장이 하방 압력을 받았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연준에서 나름 핵심 인사들로 뽑히는 인물들이 이빨을 좀 털었는데 이게 또 약간 시장을 어렵게 내지는 어지럽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먼저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는 경제가 뒤틀리지는 않았지만 계속해서 약화하고 있다. 노동시장에 과도한 손상을 주지 않기 위해서 정책적인 대응을 해야 한다. 데이터를 통해서 더 큰 폭의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라면 더 적극적인 금리 인하도 가능하다라고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번 FOMC에서 금리 인하는 기정사실, 상황에 따라서 필요하다라면 0.5%포인트도 인하할 수 있다. B컷 가능성도 있다. 이런 점을 시사를 하면서 B컷 가능성, 경기 침체 우려? 이거에 지금 시장이 쫄아버린 거죠.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 연준의 2인자라고 불리는 존 윌리엄스 총재 같은 경우에는 경제 지표들이 과감한 금리 인하 필요성을 시사한다라면 대대적인 금리 인하도 가능하다. 다만 지표상으로 미국 경제는 여전히 탄탄하고 연준 통화정책 기조는 이걸 보조하는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 상황에 따라서는 B컷도 가능하지만 일단 우리는 데이터를 따라갈 것이다. 이런 수준의 멘트를 던졌습니다.
이렇게 지금 연준 고위 인사들을 통해서 B컷 단행 가능성이 고조가 되면서 시장은 말 그대로 갈피를 제대로 잡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실 8월 고용 데이터 발표 직후에는 CME 페드워치 금리 선물 시장에서 50bp 전망이 47%까지 급등을 했었는데 지금 현재는 27% 전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25bp 전망 같은 경우에도 고용 데이터 발표 직후에는 50%대까지 하락했다가 지금 다시 70%에서 80% 사이 거기를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시장에서는 B컷에 대해서 크게 쫄아버렸다가 다시 베이비 스텝 0.25%포인트 인하 가능성이 무게를 싣고 있는 그런 모습. 정신없는 거죠. 지금 왔다 갔다 오락가락 우왕좌왕 하다 보니까 위험자산 시장 직격탄을 맞으면서 가격을 반납한 그런 상황, 우리의 가슴도 직격탄을 맞으면서 얼떨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펼쳐졌다라고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와중에 전망도 엇갈려요. 지금 아폴로의 애널리스트 토스텐 슬록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침체에 대해서 지나치게 걱정을 하고 있다. 이번 고용 동향에는 경기 침체를 예고하는 어떤 조짐도 없다. 실업률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금리를 50bp를 내릴 이유는 없다. 이렇게 베이비 스텝 단행으로 피보팅을 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JP모건의 데이빗 켈리 역시 첫 번째 금리 인하 폭은 25bp여야 한다. 만약 50bp 인하를 단행한다면 모두를 불안하게 만들 것이다. 심리적인 이유로라도 금리 인하를 서서히 진행하는 것이 낫다. 이렇게 역시 마찬가지로 천천히 시작해도 되고 우려가 되는 그런 숫자도 있지만 안정성을 보여주는 숫자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고려해서 너무 급하게 당장 경기 침체 온 것처럼 대응할 필요는 없다라는 점에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반면 컬럼비아대 경제학과 교수이자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지프 스티글리츠 같은 경우에는 B컷을 단행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기준금리를 지나치게 높게, 지나치게 빨리 끌어올렸다. 금리를 정상화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 이렇게 50bp 인하 필요성, 정당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JP모건의 수석 애널리스트 마이크 페롤리 같은 경우에도 무조건 50bp 인하 나서야 한다. 일단 그렇게 하고 상황에 따라서 25bp로 조정을 하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반응도 우왕좌왕하고 나름 전문가라고 이야기되는 그런 인물들도 전망이 엇갈리고 연준 이사들은 상당히 시장이 겁먹는 발언을 해주고 약간 정책적인 불확실성에 대한 어려움이 시장에 고스란히 반영되고 있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분석가들의 전망은 그래도 긍정적인 부분에 방점이 찍힌 모습을 포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마이클 반데포페 같은 경우에는 그저 관점의 문제다. S&P 500 대비 비트코인의 가격을 평가한다라면 다른 사이클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35% 하락한 상태다. 이건 현재 조정이 거의 끝났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폭락이 강화되고 있다라고 바라볼 수도 있겠지만 관점에 따라서는 조정 거의 끝물이구나 라고도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이다 라는 점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상승하기 전에 53,000달러에서 54,000달러대 한번 찍을 가능성이 높다. 지금 비트코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락 이후에 56,000달러를 먼저 회복하는 것이다 라고 나름의 전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미 53,000달러대로 지금 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분석에 맞춰서 이제 슬슬 56,000달러대로 다시 회복을 해줬으면 아주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꼭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케빈 스펜슨의 경우에는 황소들이 의미 있는 구조에 진입할 마지막 기회다. 여기서 저점이 높아지면 모멘텀의 변화를 의미할 수 있다라고 비슷한 톤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역해된 숄더 패턴이 잘 완성되는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딱 황소들 들어와서 끌어올리기에 괜찮은 타이밍이다라는 점을 이야기하고 있고, 다시 말해서 바닥 거의 다 왔다.
바닥 근처고 이제 끌어올리면 된다 라는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젤레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은 채널 저점에 대한 새로운 테스트를 앞두고 있다. 거친 9월에서 4분기 강세장으로 계절성이 반복된다라면 10월 중순쯤에는 상승세로 돌아설 것이다. 항상 새벽이 가장 어둡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차하면은 5만 2천 달러대까지 한번 찍을 수 있는데 결국에는 저점 찍고 반등하게 될 거고, 본격적인 시점 계절성이 반복된다라면, 기존의 패턴이 반복된다라면 10월 중순쯤이 될 것으로 보인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벤자민 코엔의 경우에는 전형적인 9월의 계절성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9월 평균 비트코인의 수익률은 마이너스 6.3%인데 이번 9월은 벌써 이미 마이너스 8%대까지 빠졌다. 비트코인이 지금 수준으로 9월을 마감한다라면 상당히 전형적인 9월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9월 초순인데 벌써부터 9월의 종가 마감 상황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TA 트레이더 앨런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 3데이 차트를 보면 장기 추세선 리테스트를 비트코인이 꾸준히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022년 6월부터 추세선에서 여러 번 터치를 했고 이제 다시 리테스트를 하고 있다. 곧 반등할 것이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상황에서는 뭐 반등한다, 좀 더 리테스트 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보다는 얼마나 내 멘탈을 잘 부여잡고 내가 기존에 설정한 전략적인 부분을 얼마나 내가 잘 이행하느냐, 그런 심리 싸움이 아닐까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것과 관련해서 기본 멘탈 싸움에 대한 이야기들, 조언들도 나오고 있는데 다 의미가 좀 있어서 한 번씩 더 곱씹어서 생각을 해보시면 분명히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류 암호화폐 분석가죠, 레이디 오브 크립토 같은 경우에는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 나는 알트코인들이 폭락할 때 패닉셀을 했고 모든 걸 잃었다. 2020년에도 나는 똑같은 실수를 반복했다. 2021년에는 시장이 우리를 흔들기 위해서 조작됐다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나는 그냥 홀딩했다. 이번 주기에도 그들은 똑같은 일을 다시 시도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지금 뭐를 해야 될까? 꽉 붙잡고 잘 홀딩하면 돼. 왜? 지금 이거는 시장이, 마켓 메이커들이 시장을 조작하면서 개미털기 하고 있는 거거든. 결국에는 손바뀜의 과정이야. 여기서 놀아나면 나는 모든 걸 잃게 되는 거야 라는 이야기를 경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19년과 2020년 동일한 경험을 2년에 걸쳐서 하고 모든 걸 다 잃었다가 2021년 강세장에서 나름 엄청 수익을 본 그런 사람의 조언, 이 정도 조언은 한 번씩 더 곱새겨서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애쉬 크립토 얘기도 재밌어요. 당신의 포트폴리오에 담긴 종목은 상승할 수도 있고 하락할 수도 있다. 하지만 감정은 안정적으로 유지가 돼야 한다. 암호화폐 백만장자가 되기 위한 길은 험난하기 때문이다. 꽉 붙잡고 인내심을 가져라. 중요한 건 인내심. 인내심이라는 것은 시간을 인내한다라는 거죠. 시간을 이겨내겠다라는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되고 할 수도 없고, 인간이 시간을 어떻게 이기나? 시간을 인내하면서 차분하게 시장의 변화를 바라보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멘탈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다. 내가 투자한 종목은 상승할 때도 있고 하락할 때도 있다. 하지만 감정은 안정적이어야 한다. 이런 부분들도 의미하는 바가 큰 것 같아요. 라크 데이비스는 이런 얘기를 했죠. 현재 암호화폐 시장에는 많은 좌절감이 존재한다. 우리는 지난 6개월 동안 S&P 500과 금이 올타임 하이를 경신하는 것을 봤고, 엔비디아 투자자들이 요트를 사는 것도 지켜봤다. 반면 우리는 암호화폐 시장에서 하루 종일 모래와 쓰레기를 먹고 있다. 하지만 작년을 기억한다라면 작년 9월에도 비슷한 분위기가 있었고, 이후에 우리는 모두 엄청난 랠리를 목격했다. 4분기에 모든 강세 촉매가 줄을 잇고 있는 만큼 곧 메가 랠리를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희망을 잃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절적으로는 4분기는 비트코인이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고, 특히 10월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업토버라고 부르기도 하잖아요. 위쪽을 향하는 10월이라고 해서 업토버를 계기로 전후 시점에 금리 인하가 단행될 거고, 후로 봤을 때 12월에는 미국 대선이 또 예정이 돼 있고, 뭔가 큰 변화가 긍정적으로 펼쳐질 수 있기 때문에 랠리가 그냥 랠리가 아니고 메가 랠리가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점, 이런 점들도 잘 참고하시면서, 무엇보다 지금 중요한 것은 멘탈 관리다. 멘탈 꽉 붙잡고 인내심이 왜 중요한지를 생각해보는 그런 의미 있는 시간이 될 필요가 있다. 그런 점들을 느끼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황 되게 번잡하고 혼란스럽게 느껴지는데, 지금 이런 심리는 암호화폐 시장에 들어와 있는 모두가 다 똑같다라는 거, 그런 점들도 바라보시면서 차분하게 시장 바라보시고 대응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